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올해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난해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고생했는데 올해는 다들 긴장하고 있으니까 좋아지는데 진짜 이렇게 훅 가는 걸까? 올라가서 좋기도 하면서 또 한편의 걱정도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전략 이야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시장이 생각보다 뜨거워가지고. 네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미국의 긴축이 좀 멈출 거라는 기대감들로 네네. 올라온 거고, 제롬 파월도 뭐 나름, 부인하지 않는 건데, 근데 고용지표가 이제 계속, 좋게 나오고요. 실업률이 낮아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나? 그게 고민인데요. 그 부분부터 좀 풀어주세요. 사실 고용지표도 이제 월 초에 나왔던 거나 중간에 이제 나왔었던 EC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 고용비용 지수 같은 것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고용의 질 자체는 뭐 졸트 지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보면은 고임보다는 저임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이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숫자가 크게 늘어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질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를 시장에서 18만 7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51만이 넘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네. 다들 깜짝 놀랐고 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네. 돌아서 보니까 이제 작년에도 이게 또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컨센이 12만 5천 명이었는데 발표는 46만 7천 명이 나왔고. 작년 언제? 작년 1월달. 1월 달에. 예, 1월 달에. 그냥 계절적 시즌을. 계절 조정치라는 게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구 통계상으로 숫자가 또 이제 분모가 좀 바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이제 한꺼번에 그 반영이 되면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걸 굳이 믿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21년 11월, 12월 네. 재작년 기준이죠. 11월, 12월 발표치도 수정을 해가지고 실제 추가는 뭐 70만 명,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고용이 별로 없네 하면서 이제 위축되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네. 숫자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또 안 좋게 보면은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약간 좀 의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노이즈로 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앞에서 ADP 그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크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라앉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튀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노이즈로 다시 이제 그 3월에 발표될 2월, 네. 그 다음에 4월에 발표될 3월,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 컨센이 금리는 0.25 3월 달에는 무조건 올리는 걸로 이제 다 확인이 돼 있고, 5월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게 발표가 나서 5월에도 할 거야 라는 쪽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3월, 4월을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일회성 노이즈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게 궁극적으로 시장이 그 완화 기조로 가는 걸 갖다 다시 긴축으로 전환해가지고 시장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연준이랑 제롬 파월 의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것만 알았지 그렇게 약간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이사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일 기저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제롬 파월일 텐데 네. FOMC나 그다음에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 나왔을 때 뭐 제롬 파월이 뭐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비둘기적인 그죠? 뭐 이런 흐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시 그 역으로 가는 거꾸로 물가랑 그다음에 고용이 좋아서 물가 올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월 FOMC에서 기자회견할 때 파월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고용이 강해도 물가가 안정되는 길이 있다고 그랬고요.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네네. 기자회견에서도 네. 고용은 유지가 되면서 이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FOMC에서 사실 그 기자회견 할 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 그렇죠. 시작했었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네.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3월은 뭐 거의 이제 네네. 올린다 25bp. 예. 5월을 안 올려? 고용 보니까 올려? 또 못 올릴 거야? 뭐 시장은 이렇던데 멈추는 그 시점, 그죠? 금리, 물론 경기 지표에 디펜던트 하겠지만 네네네. 대충 멈추는 시점, 그 다음에 이게 멈추고 또 얼마나 가느냐. 바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작년 11월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3월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3월이 마지막이든 5월이 마지막이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지는 못한다,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철저하게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를 해왔었고, 그동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네. 본다 그러면, 다 이제 그동안에 뭐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CPI 가지고 계속 10일 걸었었지만, 1월에 발표된 12월 CPI가 6.5. 그죠? 그 다음에 코어가 5.7이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그 다음에 이제 코어가 4.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연히 헤드라인 CPI가 9.1에서부터 이제 6.5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거냐?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반등 못 할 겁니다. 상반기, 특히 이제 작년에 전쟁이 2월 달에 났었잖아요. 2월 말에. 그렇죠. 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120달러가 네. 넘어갔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최소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 게 이제 PC인데, 네. 이 PC가 이제 미국 GDP의 70% 정도를 설명을 한다고 하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 역시도 지금 5.대 초반에서 4.4까지 지금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내려와 있는데, 이거 역시도 크게 반등 못 한다. 떨어질 거다.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상반기 말쯤 가게 되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금리를 막 급하게 올려가지고 경기를 부러뜨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에 영국이 물론 이제 그 당시 여자 총리분께서 이제 경기 완화책, 뭐 돈 푼다, 뭐 한다 하면서 파운드화 작살나게 하고. 저도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요. 네, 이제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박살이 나서 한번 충격이 났었고, 그렇죠, 예. 또 한 번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서 자기네들 이제 통화가 150엔 근처 가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엔화를 사고 이러면서, 미국 국채 시장 자체가 엄청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11월 초에 실제로 미국 시중은행에다가 니네 국채를 우리가 사줄까 하고 바이백에 대해서 태핑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국채가 지금 아시다시피 다 양적 긴축한다고 QT한다고 그러면서 연준에서도 팔아대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미국 국채 계속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미국 국채의 최대 수요자는 누구였었냐면 일본인데, 일본도 자꾸 이제 엔화가 150엔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 150엔대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국하고 유사하게 그게 또 옵셔널이 걸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또 일본 역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약간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으니까 연준에 일런이 나섰는데, 근데 뭐 잘 무마가 된 거네요. 이제 슬그머니 무마가 됐던 게 이제 일단 CPI 지표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거기서 더 세게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세게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확실히 이제 우려했었던 그 물가라든지 이런 게 꺾이는 게 보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본 역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오면서 그때 때마침 이제 지금 구로다 총재가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이제 3월 말에 퇴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YCC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엔화가 급등으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됐었는데, 이제 이걸 역산을 해서 보면은 다시 뒤집어서 놓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국채 금리를 다시 계속 올린다. 일본이 그러면 따라가지고 YCC 정책을 폐기하고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겠느냐. 지금 일본의 부채 비율이 287%인가 돼요. 근데 지금 말이 287%지 그 경제 규모 사이즈를 놓고 보면은 실제로 그게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일본의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라는 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5%대 이상에서 계속 금리를 유지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재정의 30% 가까이가 이자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더 올릴 수 있는 여력도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하고 영국이 미국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맹방들이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맹방이라고 하지만 뭐 걔네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네. 약간 좀 비껴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니즈가 다 맞물려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는 뭐 3월에 저는 지금도 0.25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5월에 0.25 올린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이건 아니다. 거의 끝 무렵에 와 있다라는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시장이 이제 뭐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이른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네. 좀 해보고 다른 채널에서도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지금 그동안 다 사실상 거짓말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금리 1% 이내로 올리고 말 거야. 다 거짓말 됐고 0.75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가면서 올리고 그렇게 올렸던 게 뭐 4%대까지 지금 올려온 상황이고 지금은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이 친구 말을 또 좀 심하게 해가지고 네. 7%까지도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 오는 상태에서 금리는 지금 안 내릴 거야 당분간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마저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앞으로 그럼 연준의 어떤 입김, 영향력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그 고용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막 꺾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들이 반협박해가지고 지금 뭐 IRA법이나 뭐니 해가지고 다 공장 미국에다 짓게 하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하면은 고용은 자연스럽게 늘잖아요. 거기다가 서비스는 이제 리오프닝 돼가지고 첫 상황이니까 그쪽은 계속해서 고용이 늘고 있고 고용을 억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은 빅테크라든지 금융기관들은 많이 줄여요. 근데 티가 안 나잖아요, 그게. 전체 포진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20만 개씩 일자리 막 깎으니까 난리 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린 그것만 보는 거지, 그죠? 예, 예. 전체 미국 경제에서 사실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옐런도 뭐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넘어갈 소프트 랜딩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도 네. 했지만 파월도 그런 얘기를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에서 잠깐 얘기를 하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걸 고금리를 유지해도 고금리 유지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소비가 줄고 뭐 이러면서 꺾인다는 건데 예.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안 꺾이면 예, 고금리 계속 자기네들은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뭐 미국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연말까지는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말고 뭘 봐야 됩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사실은 시장의 관심 자체는 이미 사실 그 물가 금리에서 아직은 가는 방향이지만 그죠? 네네네. 큰 수세는 거기서 약간 좀 경기나 실적적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후에 그러면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에요? 저는 어쨌든 상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가보다는 그냥 고용을 어쨌든 보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랬었고 현재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기 때문에 그게 그런 추세로 가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정답이야 미래 가보지 않은 미래 우리가 어떻게 네네. 알아요?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전망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중국 경기가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게 실제로 미국의 물가에 그러니까.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근데 네, 이사님 말씀은 그게 적어도,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상반기는 아니다. 네, 그죠?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가가 떨어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반기나 이런 쪽에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자극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미국보다는 중국인들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돈을 쓰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는데 해외여행 첫날 그게 뭐 68만 명? 뭐 사상 최대 서프라이즈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처음에 막 오픈했었을 때 그 소비라는 게 이제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폭발하는 것들이.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썼던 부분들이 이제 당장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몇 년째 교체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경우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해외여행을 이제 가는데 오늘 일본이 지금 풀었어요. PCR 검사하는 걸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남은 건 미국하고 한국만 남아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뭐 풀어야 되는 분위기죠, 지금. 이제 거의 뭐, 지금 확진자들이 중국 관광객 가운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뉴스 모멘텀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인들이 유럽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화돼가지고 유럽 다 나가잖아요. 스페인 같은 데는 뭐 검사 필요도 없이 다 나가는데 거기서 중국인들 만나가지고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검사를 해야죠. 사실은 엄밀하게 검사를 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여행객 수로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하고 이제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사실 중국만 검사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우리도 이제 이달 안에 풀겠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네. 뭐, 방역으로 좀 갔는데, 그럼 종합해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그 흐름들이 우려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미국 시장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또 오를 수 있나. 근데 다만 이제 오르긴 올라도 상당히 좀 조정을 좀 한번 겪어가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꽤 있잖아요. 일단 저는, 작년에 이제 올 전망 한 그 채널들에서 이제 할 때마다 네. 얘기했던 게 상고, 중저, 하고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상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1분기는 괜찮을 거다. 12월에 워낙에 뭐 산타랠리 원회 만에 했는데 박살이 났고. 네. 근데 박살이 났는데 사실 박살날 만한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박살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 앞으로 또 그때 막 때마침 연준에서 막 협박 비슷한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1분기부터는 이제 확 돌아섰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건 뭐 아시다시피 그 챗 GPT라는 AI 인공지능 그쪽도 좀 영향을 많이 준 것도 있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반도체가 그렇죠. 바닥을 확인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거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XR 기기도 6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 역시도 그게 지금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제품 출시하면서 마켓을 키우겠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그걸 스마트폰만큼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막 고글처럼 갑갑하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영상미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역시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거 역시 반도체의 포텐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T증권에서 이번에 1월 중순경에 나왔던 리포트가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고 하는, CT증권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 네. 모건 스탠리. 거기서 나왔던 건데, 그 회사가 그전 작년 초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반도체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냈어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네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고객들한테도 네.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언급했었던 건 삼성전자가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 캐펙스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지난번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네.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은, 네. 감산 안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실제로. 감산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캐펙스 역시도 일정 조정을 같은 거, 장비 있고 시기 조절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줄이는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캐펙스를 거의 50%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거 보면 한 67%까지 이제 컷하는 그런 네.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고 소진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거, 재고를 갖다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면은 제가 작년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2조 차이밖에 안 나요. 컨센에 비해서. 근데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 적어요. 그럼 결국 덤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삼성이 뭘 가지고 덤핑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고 축소는 삼성이 작년 4분기부터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그 전략 부분은 좀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미국 이제 고용이나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얘기했으니까 이걸 좀 마무리하게 되면 어쨌든 미국 시장이 그래도 이제 빅테크들이 있고 중심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국 시장 전망은 적어도 상반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을 거다. 올해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는 한국이 더 좋다. 뭐 환율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지금 부담 얘기 우리도 이제 있긴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달러 약세가 되면서 미국 기업은 실적은 좋아지는 반면에 자금이 이머징으로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부분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당면한 고용, 또 금리,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의 의미들을 잘 해석을 해 주셨고요. 글로벌 상황부터 정리를 해서 미국 시장 전망까지 했습니다.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